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의원님.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한 달 만에 모신 것 같은데. 네, 한 달쯤 된 것 같아요. 미국 다녀오셨죠? 예. 김기현 대표와 함께. 그렇습니다. 왜 가셨던 거예요, 미국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4월 국빈 방문으로 큰 성과를 거두셨기 때문에 여당 차원에서 이걸 지원 외교 차원에서 이제 방문을 한 겁니다. 아, 그래요? 조금 전에 이제 그 광고 나갈 때 저하고 잠깐 얘기를 했는데 4일 동안 30개 일정을 소화했다고. 네, 아주 뭐 과장 아니죠? 그것까지 어떻게 과장을 하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그렇게 4일 동안에 30개 일정을 소화를 해요? 뭐 중요한 백악관의 커트 캠벨 같은 조정관, 국무부 차관, 또 헤리치 재단 사람들과 같이 이제 뭐 다양한 그 정치인들 아니죠, 행정관리 정치인 보고 상원 하원 의원들 면담 뭐 이런 일정을 다양히 소화를 했습니다. 어이구. 우리 대변인이시니까 또 막 계속 적으시고 브리핑하고 이러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그 과정에서 식사 시간에 제가 식사를 잘 못해가지고 약간의 저희 의도하지 않은 체중 감량의 효과를 봤습니다. 중노동에 시달리고 오셨군요. 네. 네. 아무튼 근데 지금 일정도 단축하고 그러니까 다시 귀국하신 거잖아요, 수해 때문에. 뭐 일정은 다 소화를 했습니다. 소화를 했는데 이제 일요일 날 오는데 저희가 원래 예정돼 있던 대한항공 비행기가 지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기현 대표께서는 그 수해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이 크셔가지고 그때 비슷한 시기에 그 비행이 있는 아시아나항공으로 급히 이제 비행편을 교환하셨고 저희 좌석이 모자라서 나머지 그 대표단들은 좀 저녁 늦게 해서 여기 도착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이제 언론 표현대로 급거 귀국을 네, 급거 귀국을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튼. 근데 지금 이제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내에서 수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를 방문을 했다. 과연 이게 적절한 어떤 그 일정이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데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대통령께서 국내에서 수해가 발생해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한 상황도 중요한 상황입니다만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를 방문해서 국제사회의 지지를 밝히는 것 이것 또한 굉장히 외교적으로 중요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결국은 이건 고도의 외교적 정무적 판단을 하신 것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 국내 상황을 이유로 마치 외교 상황을 취소해야 된다는 듯한 발언 이거는 이제 외교 자체를 잘 모르는 민주당의 일종의 정치적 공격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요?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대통령께서 그러면 왜 그런 선택을 하셨는가에 대한 저희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6.25 전쟁에서 저희가 유엔의 이름 아래 자유국가 자유진영이 16개 국가가 저희 참전을 하고 국가적 협조를 해서 결국은 그 북한을 퇴치시키고 결국은 저희가 그를 기반으로 해서 결국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민주화까지 이른 우리 역사적 과정이 있습니다. 네네. 대통령께서 주창하신 것이 자유민주주의의 국제적 연대를 통한 가치 동맹 또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성장 이것을 본인이 갖고 있는 외교적인 방향성을 잡고 계신데 결국 우크라이나 방문은 그와 같은 대통령의 외교적 철학을 충분히 보여준 사안이고 또 우크라이나 방문을 통해서 사실상 폴란드와 함께 우크라이나 재건에 참여할 수 있는 큰 명분도 얻었던 국익적 고려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제 저희도 전해드린 바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외교 일정을 수행하다가 국내에서 자연재해 이런 게 발생을 해서 급거 귀국을 하거나 이런 외국 정상들의 사례가 여럿 있거든요. 네, 마크롱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귀국을 했을 때는 그 당시에 엄청난 국내 아주 과격한 국내 집회 시위가 아주 심각해졌던 상황이고요. 물론 그 선택은 그건 외국 국빈 방문의 예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께서 판단을 하신 겁니다. 어떤 식으로든 그 판단이 뭐 개인적으로 사실 뭐 무의미한 내용이었다면 비난을 받아야 되지만 우크라이나 방문과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한 국가 정상의 방문은 굉장히 위험한 살 수 있는 상황에도 그걸 감수하고 가신 거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뭐 놀러 간 것도 아니고 그 우크라이나 방문에도 상당한 의미가 있었다. 네, 굉장히 의미가 크죠. 이 점을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게 좀 논란을 더 짚힌 것 같은데 대통령실 관계자가
당장 서울로 간다 해도 상황을 크게 바꿀 수 없었다. 이 발언을 해서 이게 논란을 더 키운 측면이 있거든요. 메시지를 이렇게 내도 되는 겁니까? 메시지를 내는 그 당사자가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소 정무적인 네. 그 판단하에 메시지를 내는 것이 좀 중요하다.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감하시죠? 그 지적에 대해서는. 그 뭐 전체적인 뜻은 네. 대통령께서 충분하게 외국에 있으면서도 국내 수혜 상황을 점검하고 지시하는 과정이 다 있었기 때문에 네. 그 자체 그러니까 반드시 돌아가야만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설명의 과정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그 항상 그 어떤 말은 특정 그 단어 자체가 갖고 있는 뜻을 잘 전달해야 되는데 그럼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지금 논란이 김건희 여사가 명품 쇼핑을 한 거 아니냐 이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물론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라는 사람은 사지는 않았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 문제는? 이거 쇼핑했다고 해서 민주당에서 뭐 애초에 11일 날 이제 그 자유 시간에 잠시 들른 거를 가지고 이제 이게 저희들 그 수해 피해가 극심한 상황에서 이제 이게 언론에서 한국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된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당시에 그 대통령 그 부인 그 김건희 여사의 행보 자체가 11일 날 발생한 것은 국내 상황을 뭐 전혀 고려하지 않은 행보가 아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 소지는 없는 부분인데 다만 그것이 언론에 공개된 시점 때문에 아마 논란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명품 그 거리에 갔던 시점에서 국내에서는 수해가 발생한 건 아니었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건 알겠는데 근데 그 영부인이 외교 일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대통령과 함께 이제 외국에 나갔는데 명품샵 거리를 이렇게 하고 지금 샀는지 안 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하는 게 적절한 처신이라고 보세요? 국내 수혜와는 상관없이. 그것만 수행한 건 아니죠. 네. 대통령 부인이 그것만 수행한 건 아니지만 그 다른 그 여러 곳에서 이제 라트비아 대통령 부인과 같이 행사도 했고 네. 예, 공식 행사 기간 자유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잠깐만 의원님 말 끊어서 죄송한데요. 그 자유 시간에 건 거 맞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뭐 개인 그 공식 행사 기간 중에 대통령 부인이 가지 않는 시간이니까요. 아니 왜냐하면 네. 민주당 어떤 의원은 어제 어떤 주장을 했었냐면 네. 그 시간에 네. 다른 나토 정상 그 배우자들은 박물관인가 거기를 같이 갔다. 근데 그 사진을 보면 김건희 여사만 없다. 그래서 그러니까 일정이 소화되는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 빠져서 거기 간 거 아니냐라는 이런 문제를 제기한 바가 있거든요. 대통령 부인들의 행위는 공식 행사가 아닌 이제 대통령 부인들의 행보지 않습니까? 네. 그 자체가 무슨 공식적인 행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유 시간이라는 것은 대통령과 함께 대통령 부인이 움직여야 되는 시간이 있는 거고 네. 그렇지 않은 시간이 있는데 이건 그렇지 않은 시간에 대통령 부인께서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그게 이제 그 다른 그러니까 그 외국 장성 영부인들이 공식 일정을 수행하는 그 타이밍이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때는. 그 부분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해가지고 뭐 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 부인의 행보가 지금 라트비아의 언론 보도에 보면은 젊고 패션 감각 있는 셀럽이다라고 인식이 되고 있어요. 네. 외국 언론에. 그러니까 그것이 뭐 우리 국내에서 어떻게 평가를 받든 즉 그것은 대통령 부인의 행보 자체도 하나의 그 외교적인 행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러니까 이미지가 있고 예, 단순하게 무슨 그 우리의 그 대통령 부인은 무슨 공식 행사만 따라가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공식 행사만 따르는 게 공식 행사가 아니라 뭐 다른 모든 행보를 같이 해야만 되는 건 아니고 행보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쇼핑했다고 하는 비난에 대해서 쇼핑하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뭐 그 자체로 난 큰 의미를 둘 일도 아니고 알겠습니다. 이 박물관 견학은 민주당 의원이 이제 주장한 부분이니까 네. 팩트 체크 부분으로 남겨놓도록 네. 하고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또 해명이 그 핵심 관계자라는 사람이 매일경제 기자한테 했던 해명을 보면 그냥 그 가게 직원이 와서 해서 들어갔지만 사지 않았다. 네. 그러면 네. 호객행위에 따라갔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이렇게 지금 해명을 해도 되는 겁니까?
자, 우리가 이제 국내 정치에서 무슨 김건희 여사와 관련되면 기승전 김건희 이런 식으로 해서 악마하는 것이 너무 지나치게 지금 그 민주당 쪽에서는 만연화되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수세적인 아마 변명을 하는 과정에서 다소 아쉬운 그런 표현이 있었던 걸로 또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메시지 관리가 이렇게 안 돼요, 도대체? 그 대통령실에 물어보셔야죠. 아니 여당의 집권 여당의 수석 대변인이시길래 좀 아쉽죠.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지금 수혜 문제로 좀 넘어갈 때는 여당 어제 혹시 그 당 차원에서 이제 그 뭐 지원 복구 대책 이런 거 좀 검토를 하셨습니까? 지금 현재 대통령께서 특별 지시가 있으셔가지고 특별 재난구역 선정을 위해서 5개 광역계 지금 긴급 조사반이 지금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일상적이라면 프로세스가 조금 천천히 진행이 될 텐데 대통령이 특별 지시가 있어서 아마 광역 조사반의 조사 결과를 기초로 해서 신속하게 일단 특별 재난구역 지정을 해서 필요한 지원을 할 것이고요. 당 차원에서는 지금 어제 뭐 저희들이 발표를 했습니다만 각 시도당에 그 재해대책 및 복구 지원 상황실을 설치하고 어떤 비록 그 어느 지역에 피해가 없더라도 전 당원들이 피해 지역의 긴급 복구 지원 및 봉사활동을 하는 그거를 저희들이 방향을 잡았습니다. 지금 보도를 보면은 그 오송 궁평 2 지하차도 그 참사의 경우는 말 그대로 총체적 난맥상 이렇게밖에는 표현이 안 되던데 이거는 그냥 조사 수준이 아니라 수사를 해서 어떻게 처벌을 해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이미 경찰에서 어제 수사팀 구성해서 그 수사를 하겠다고 하고 있고요. 그 과정 속에서 보면 저도 뭐 언론 보도를 보면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반복적인 재난에 대해서 어떤 체계적인 어떤 시스템이 아직도 좀 부족하다 그런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정말로 어떤 정비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좀 아니다. 근데 그리고 특히 이제 지금 같은 그 폭우 상황은 이제 우리 과거에 경험했던 것과는 좀 다른 형태로 이제 집중호우가 내리고 있거든요. 거의 게릴라성 호우가 나오죠. 특정 지역에 집중해서 내리다 보니까 사실은 대비할 시간도 좀 부족한 측면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좀 더 정교하게 예측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무엇보다도 어떤 통보를 받으면 즉각적인 어떤 후속 조치가 즉 통제 조치나 이런 것이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도 원활하지 않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지금 오송 같은 경우로 보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흔히 하는 칸막이 행정이라고. 그러니까 칸막이 딱딱 쳐가지고 뭐 우리 몰라. 니네가 알아서 이런 식으로 계속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뭐 그 밀고 미루다가 참사가 발생한 거잖아요. 이거는 정말로 뿌리를 뽑아야 되는 문제잖아요, 사실. 이거 같은 경우. 뭐 제가 구체적으로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그것이 제대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는지는 뭐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그 부분 적어도 각 행정부처 간에 그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는 정말로 아주 실시간에 서로 공유하고 대책을 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구비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사실은 뜨거웠던 건 서울 양평 고속도로 종점 논란이었거든요. 그때 미국에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그러니까 제대로 살피시지는 못한 거죠. 뭐 계속 언론의 내용에 대해서 이제 시간 나는 대로 팔로우업은 좀 했습니다만 이 자리에 팩트는 안 여쭤보고 다만 요거 원희룡 장관이 백지화 선언한 건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동료 의원으로서. 저는 원희룡 장관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네. 어떤 점에서요? 이 자체는 사실상 그 내부 그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설계사의 제안에 의해서 이제 대안이 검토된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이 종점은 말이죠. IC가 아닙니다. IC라는 것은 그 지역의 고속도로와 그러니까 나들목이라고 하죠. 나들목은 그 지역의 땅값이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게 이해찬 전 대표가 세종 땅에 예정되지 않은 나들목이 설치돼서 그때 특혜 논란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분기점은 JCT는 그 고속도로와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거에 불과하고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땅값의 변화가 있을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기승전 김건희라는 소위 그 방법을 이용해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주지 않고 계속 그 정치적으로 논란을 제기하는 상황에서
뭐 저는 원희룡 장관이 불가피한 선택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이게 아마 이제 지금 그 수해 때문에 잠깐 이제 잦아들긴 했지만 다시 어느 시점에 가서 이게 다시 또 한번 이제 재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논란이 되면은 외려 민주당 쪽에서 더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양서면에 보면요. 양서면 원래 종점에는 전 군수 또 땅이 있죠. 김부겸 총리 땅도 있죠. 또 유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땅도 있답니다. 결국은 그러면 양서면을 고집한다면은 그럼 이분들에 대한 혜택을 주기 위한 겁니까? 알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슈는 제가 봐선 민주당에서 처음에 그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로 저희들이 이제 공격을 하다가 거기서 발생한 이번에 과학자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섰거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예상했던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 종점에 김건희 여사의 땅이 있다고 했는데 내가 봐서는 그 나들목과 분기점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알겠습니다. 먼저 던진 게 아닌가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사실 제가 오늘 개인적으로 의원님 오기만 학수고대하고 있었는데 요 질문을 드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목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뭐냐면 지난주에 저희가 심평 변호사를 이 자리에 모시고 이야기를 하다가 한동훈 장관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심평 변호사가 최근에 들은 얘기인데 한동훈 장관이 총선 출마를 접었고 윤석열 대통령도 알았다라고 했다더라. 내가 그렇게 들었다라고 했는데 그 뒤에 기자들이 아마 그 방송을 들어서 질문한 것 같은데 물어보니까 한동훈 장관은 법무장관직을 열심히 잘 수행하겠다 이런 취지로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출마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의원님의 촉으로 본다면. 한동훈 장관이 그러니까 자기의 의지로 출마는 안 할 겁니다. 그건 또 무슨 말씀이세요? 뭐야 이것도. 무슨 말이냐면 한동훈 장관의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이 대한민국 그 법치주의를 제대로 수행해야 되는 일종의 자기의 사명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이제 많은 변화를 주고 있고 또 성과를 거두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정치에 뭐 이렇게 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지가 별로 안 보인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끌려 나올 수는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이게 당의 요청에 의해서 끌려 나올 수는 있다? 그러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 상황이 연말이 가까워지면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뭐 그 경우는 좀 다시 한번 저희 상황에 따라서 좀 고민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만. 그 말씀을 정리하면 연말에 상황에 따라서는 당에서 공식 요청을 할 수도 있다. 출마를.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상황이 이제 복합적으로 적용이 된다고 할 수 있겠죠. 수석 대변인님의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개인적인 의견이라 생각하시죠.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한번 꼭 여쭤봤던 거고요. 제가 지금까지 제가 판단할 땐 한동훈 장관이 저는 출마를 할 생각이 안 할 걸로 지금까지는 그랬다. 지금까지도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의원님.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